안녕하세요. 탁군입니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 플랜이라고도 하죠. 5장부터 계속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챕터가 바뀌었고요. 5장 생활권 계획입니다. 5장 생활권 계획.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정도만 더 읽으면 되는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라 읽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부지런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5장 생활권 계획입니다. 5장 제1절 생활권 계획의 개요. 1번 생활권 계획의 개념입니다. 생활권 계획이란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갖는 생활 권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자연적, 물리적, 생활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연령, 계층, 문화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생활권의 발전 방향과 정책 목표, 추진 전략 등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생활권 계획은 개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상, 핵심 이슈별 계획, 공간구조 등 서울 플랜의 주요 내용을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하고, 그리고 도시관리 계획 등 하위 계획의 지침과 방향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상위 계획이고요. 도시, 군, 기본 계획이 상위 계획이고, 이제 하위 계획이 이렇게 도시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다양한 생활 개선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주민 참여에 기반한 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시 자치구 주민 전문가 등 관련 주체의 협력을 통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또 생활권 계획은 생활권 간 격차뿐 아니라 생활권 내의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또 생활권 계획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서울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권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전략적인 공공투자와 중점 정비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특화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합니다. 네, 2번 생활권 계획의 역할 및 기능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의 내용을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하고 종합합니다. 그리고 2030 서울 플랜의 공간 계획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중심지 체계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핵심 이슈별 계획도 서울시 전역에 대한 이슈별 계획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거 핵심 이슈별 계획은 앞선 3장에서 살펴봤었습니다. 네,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래도 살펴봤었습니다. 생활권 계획은 서울 플랜에서 제시된 공간 계획과 핵심 이슈별 계획의 내용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는 계획입니다. 생활권 계획은 핵심 이슈별 계획에서 부문별로 제시한 목표와 전략 등 계획 내용을 생활권 단위로 종합화하여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권 계획은 핵심 이슈별로 수립된 계획 내용의 정합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서울시와 관련 부서 그리고 자치구 간에 추진해야 할 목표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생활권 계획은 또 하위 계획 및 관련 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계획의 공간 범위와 구체성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그쵸? 이제 여기가 제일 상위 계획이 되겠고요.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의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네, 그렇죠. 이게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은 이제 광역적이고 종합적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고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입니다. 추상적. 여기서 이제 도시관리계획으로 넘어와야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죠. 얘는 이런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을 제공하고 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의 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내용을 생활권 단위에서 구체화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생활권의 발전 방향과 정책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또 생활권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환경 개선 과제로 담아낼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중간 단위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등 구체적인 여기 나오죠. 여기 도시관리계획은 구체적이라고 나오고 이것 등 구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해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계를 보면 여기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제일 최상이고요.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여기 사이에 이제 생활권 계획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요. 여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에 생활권 좀 지우고 할까요? 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순위가 이제 제일 최상위 그 다음이고 여기가 다시라고 할까요? 여기가 생활권 계획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3번이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발전계획 및 자치구 간 상생발전을 위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치구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특정 시설의 입지가 중복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2개 이상의 인접한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파급 효과가 있는 계획이나 사업 등에 대해 생활권 차원에서 조정, 보완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지금 생활권 계획의 역할, 개념에 대해서 하고 있죠. 생활권 계획의 개념. 네, 이게 자꾸 가다 보면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생활권 계획은 자치구 간 연계 협력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5개 권역별로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뭐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이렇게 중심권 이렇게 5개가 있었죠. 5개 권역별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자치구 계획 및 관련 하위 계획의 지침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5장 생활권 계획 그리고 3번 생활권 계획의 구성입니다. 네, 생활권 계획은 서울 플랜의 계획 내용을 권역별로 제시하는 권역별 구상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후속 계획으로 수립되는 권역계획 및 지역계획으로 구성됩니다. 생활권 계획은 1번 권역별 구상과 그리고 권역계획 및 지역계획 이렇게 2개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여기 권역별 구상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나오죠. 권역별 구상은 5개 권역 대생활권별로 지역 특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발전 방향과 부문별 주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서울 플랜 후속 계획으로 수립되는 생활권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 생활권 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역 대생활권 계획 여기 이제 자세하게 나오죠. 권역 대생활권 계획은 권역별 구상을 구체화하여 권역 발전의 목표와 권역 내 중심지와 주거지 등의 관리 및 육성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지역 소생활권 계획 여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생활권을 대상으로 생활권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과 개선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권역 대생활권 계획 및 지역 소생활권 계획은 권역별 구상을 반영하고 생활권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수립 구성할 수 있습니다. 표 5-1은 생활권 계획의 구성 및 주요 내용입니다. 생활권 계획은 첫 번째 권역별 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역 계획, 3번 지역 계획이 있습니다. 권역별 구상의 성격은 핵심 이슈, 공간 구조 구상을 권역별로 공간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속 생활권 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 과제에 따라 이제 후속 계획들이 이제 세워지겠죠.
권역별 구상의 계획 범위는 권역 생활권 단위입니다. 5개가 있었죠. 5개 권역. 그리고 권역별 구상의 시민 참여 과정은 자치구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요. 권역별 구상의 주요 목표 및 내용은 권역별로 특화 균형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권역별로 중심지의 육성 방향, 교통체계 개선과 공원 녹지 추구 연계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 플랜에서 권역별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2020에는 이게 없었나 봐요.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역 계획에는 권역별 구상의 구체화. 여기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렸다면 여기서 좀 구체화 시키나 보죠. 구체화시키고 지역 생활권의 방향 설정입니다. 그리고 권역 계획의 계획 범위는 권역 생활권 또는 중생활권. 그리고 권역 계획의 시민 참여 과정은 자치구 협력단, 시민 참여단, 전문가 자문, 온 오프라인 조사이고요. 그리고 권역 계획의 주요 목표 및 내용은 지역 균형 발전, 고용 기반 및 자족성 강화, 중심지 산업. 자족성 있는 도시가 되려면 인구가 약 2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광역 기반 시설과 인프라 구축이고요. 자치구 간 공동 대응 이슈 및 추진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역계획의 성격은 생활성의 개선 과제와 주민 밀착형 이슈 발굴하고요. 지역계획의 계획 범위는 아무래도 좀 범위가 작아지겠죠. 여기가 범위가 이렇게 제일 크고 제일 작고, 인구 5에서 10만 단위, 3개에서 5개 동. 그리고 총 140여 개 생활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는 5개가 있고, 세분화돼서 여기 총 140여 개 지역계획 생활권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역계획 시민 참여 과정은 주민 참여단, 주민 대표,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가 있고, 그리고 지역계획의 주요 목표 및 내용은 지역 밀착형. 아무래도 이제 좀 지역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죠. 생활환경 개선과제 도출하고요. 서울시 도시관리 원칙의 구체화, 보전 관리 육성이 필요한 사항, 생활권별 특화 발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통합해서 권역계획과 지역계획의 비고, 후속 생활권 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화한다고 합니다. 제5장 생활권 계획의 제2절입니다. 2절. 생활권의 구분 및 설정입니다. 조금 더 내려서 그림이랑 같이 볼까요? 생활권의 공간 범위는 지형, 지세, 하천, 도로 등의 자연적,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 과정과 영향권,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 과정과 영향권, 중심지 기능과 토지 이용 특성, 행정구역과 교육 학군, 주거지와 거주인구의 특성, 관련 계획,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심생활권, 5개로 대생활권으로 구분되죠. 동북생활권, 서북생활권, 서남생활권, 동남생활권 등 5개 권역 대생활권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권역 대생활권에는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8개의 자치구를 포괄하고 있는 등 공간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행정구역 및 인구수, 거주인구 및 토지 이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필요시 2개 이상의 자치구를 하나의 공간 단위로 하는 중생활권으로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구가 한 2개 이상이 묶어지면 이제 중생활권이 되나 봅니다. 생활권의 최소 단위인 지역 소생활권은 자치구 경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 동별, 토지 이용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 계획 수립 시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여기 그림이 이제 잘 나오네요. 5대 대생활권입니다. 이게 서남권, 서북권,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입니다. 한 권역에는 3개에서 8개의 구가 자치구가 있다고 했죠. 자치구가 들어가고, 이 구가 2개 이상 묶이면 이제 중생활권이 된다고 했고요. 서울시는 많이 나오네요. 이제 외울 것 같습니다. 606 제곱킬로미터이고요. 만약에 서울시를 정사각형으로 가정한다면 한 변이 약 25km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25km. 인구는 이제
57만 5,447명이고요. 1000만 명이 넘고 있죠. 2010년 기준으로. 그리고 도심권이 면적이 동부권이 제일 넓네요. 여기가 171.08 제곱킬로미터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데가 서남권. 여기가 162.78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동남권. 여기가 145.16 제곱킬로미터이고요. 그 다음 서북권 71.19. 많이 작아지네요. 71.19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도심권은 55.75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되겠고, 인구도 이제 보면은, 면적에 따라 인구가 비례하는 것 같네요. 여기가 이제 1등 제일 크고, 2등, 그 다음에, 여기가 3등이죠. 3등. 3등. 그 다음에 4등. 면적에 따라 인구도 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정비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면적이 커지면 당연히 이제 인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3절로 넘어왔네요. 그리고 제3절 권역별 구상입니다. 이번 서울 플랜의 권역별 구상 수립을 위해 현장 시장실 운영 시 의견, 자치구 및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워크숍 2회, 서울시 실국 본부별 공간 관련 사업조사, 자치구 건의사항 검토 등을 통해 권역별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합니다. 제시된 권역별 이슈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권역별로 중심지, 일자리, 주거지, 교통체계, 생활기반, 지역특화 발전 등 5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부문별 계획과제를 도출하고 권역별 구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슈는 후속적으로 수립되는 생활권 계획에서 재검토 및 구체화하도록 합니다. 이거 읽었는데 그냥 머릿속에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크게 와닿지는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1번 도심권. 5대 권역 중에 도심권이죠. 이제 용산을 포함한 그쪽입니다. 중심 쪽. 발전 방향은 역사 문화 도심으로서 여기가 이제 사대문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로의 위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서울의 중추핵으로 위상을 가지고 있던 도심권은 2000년대 이후 여의도, 강남 등이 집중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위상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도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패션, 디자인, 인쇄, 귀금속 등 도시명 산업, 여기 중구 종로 쪽에 이제 귀금속이 많이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이렇게 거래를 해보거나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금속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등 도심형 산업에 대한 특화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개발 시대에 훼손되었던 역사 문화 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원, 훼손되었던 문화 자원을 복원하고 근대 역사 문화 유산의 보존 및 남아있는 것은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도심형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역사 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도심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 역사 문화 정체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사 문화 도심으로서의 위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심권의 발전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도심권의 분야별 계획 과제입니다. 도심권 하고 있죠. 도심권 5대 권역, 큰 권역 중에 중심지 일자리 한양도성을 역사 문화 중심지, 여기 이 내용도 몇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역사 문화 중심지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한양도성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성곽, 궁궐, 종묘, 사직단, 인사동, 북촌 등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연계하여 역사 문화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역사 도심으로서 서울의 국제적인 문화 교류 기능을 강화합니다. 제가 이게 한글을 이렇게 잘 못 읽었었나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읽어서 그런지 이게 막 물을 흐르듯이 이렇게 좀 읽어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네요, 생각보다. 예전에는 그래도 책을 빠른 속도로 좀
읽은 것 같긴 한데 지금은 혀가 조금 꼬이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읽으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고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는데 이제 방송까지 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께 들으시는 분이 알아들으실 수 있게 제가 발음을 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고차 업무 및 상업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 재생을 추진하되 소단위 정비 및 보존 재개발 방식 등 다양한 정비 유형을 개발하여 보존과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보존이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가피한 경우,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 개발한다. 그런 내용이 그동안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용산, 연계 국제 중심 기능을 강화합니다. 한양 도성과 용산의 연계 기반을 강화하는 철도축 재생을 통해 중심지 간 육성 방안과 상호 보완적인 기능 분담을 마련하여 도심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서울역은 KTX, 인천공항철도, 신안산선 등 다양한 광역 철도 교통이 교차하는 국내외 교통의 결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서울역은 이렇게 노선이 많이 지나가네요. KTX는 제가 많이 이용해봤고, 여기는 아직은 이용을 못해봤고요.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지나가네요. 그리고 주거지 관리 및 개선입니다. 도심 주거 확충을 통한 도심부 활력 증진입니다. 외국인, 고령자, 독신가구 등 1, 2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도심 회기 수요 등 어떤 도심 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심형 주택과 배후 시설을 공급하는 등 도심 주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도심부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도심부의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의료 및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주거지가 조금 오래되었죠. 예전부터 조선시대부터 여기가 이제 궁궐이 있고 중심지였으니까요. 네, 노후 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 및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구릉지, 철도역 배후지, 도심부 연접 지역, 주거 상업 또는 주거 산업 기능 혼재지 등, 이것 등 어떤 노후 주거지는 주거 환경 개선 및 기반 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장소성을 보유한 특성 주거지 보전입니다. 한옥 밀집 지역, 여기가 북촌 한옥마을, 이 정도 될까요? 네, 그리고 서울성곽, 여기도 한번 가봤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입구에 조그마한 피자집인데, 이게 화덕으로 이게 수제 피자집인데 엄청 유명하다 그래서 여기서 피자도 한번 먹어봤고요. 고르곤졸라 피자 맛있더라고요. 워낙 오래돼서 이제 가격이나 그런 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고르곤졸라 피자가 맛있었다는 거는 기억이 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서울 성곽, 궁궐 등 주변 주거지의 특성 보존을 위한 정비 방식을 마련하고 자율적 주거지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머릿속에 이게 어떻게 몇 제곱미터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추상적인 계획, 도시관리 계획은 추상적. 그냥 되게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이렇게 한옥 밀집 지역 이런 것은 그냥 보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계획하겠다, 시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계획입니다. 보시듯이. 그래서 이제 처음 읽으시면 이게 뭐지? 하면서 머릿속에 잘 안 잡히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개념이 그냥 그냥 어떤 도덕책 읽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도덕책. 사람은 착해야 한다. 인사를 잘해야 한다. 예의 발라야 한다. 약간 그냥 그런 느낌으로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통 체계 개선입니다. 교통 수요 관리 강화입니다. 주차 수요 관리 강화, 그리고 주행거리 기반 혼잡 요금제 도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구역, 이런 걸 줄여서 LEZ라고 하네요. Low Emission Zone. 네, 에미션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이미션인가? 네, 존 설정 등을 통해 승용차 통행 수요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이게 제가 가끔씩 서울을 웬만하면 차를 안 갖고 가는데, 이제 짐이 굉장히 많다거나, 아니면 어떤 좀 병원을
다녀올 때 이게 치료를 받고 오면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좀 힘들어서 이때 빼고는 거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긴 하는데요. 이게 서울에 차를 한번 갖고 나가면 거리가 뭐 10km 거리든 20km 거리든 웬만하면 그냥 1시간 거리더라고요. 진짜 거리에 상관없이 1시간 이상이더라고요. 시간이. 이게 자동차는 서울 시내에서 그냥 보통 시간대 있잖아요. 그냥 뭐 평일 오후나 이럴 때 운행하기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면은 이제 도로가 좀 원활히 소통이 될 것 같고, 대신에 대중교통은 많이 복잡해지려나요? 지금보다 더? 그러면 뭐 배차 간격을 좀 좁힌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차도의 축사를 통해 차도를 축사하고, 네, 인도와 자전거 도로 등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그런 수단으로 좀 바꿔가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심 접근성 강화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심으로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안산선, 네, 이거 중요하죠. 이게 신안산선, 교통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조속히 추진하고 신분당선, 그리고 서북구 연장 등을 통해 한양도성, 강남, 영등포, 여의도를 연결하는 급행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고, 이와 함께 중앙 버스 전용차로 확충, 버스 노선 체계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읽어보면 좋은 말은 다 써 있습니다. 진짜 생활 기반 남북 녹지축 및 환상 녹지축 조성입니다. 북한산, 남산, 용산공원, 한강을 잇는, 이게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북한산이 이쪽에 있고 여기 남산이 이쪽에 있고 용산공원도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한강이 흐르겠죠. 이게 연결한다는 것 같습니다. 있는 남북 녹지축과 내사산과 서울 성곽을 연계한 환상 녹지축. 내사산이 뭐 이렇게 네 개가 있으면 이렇게 이게 환상 원형으로 이렇게 녹지축을 조성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시민 활동의 중심지인 도심권에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게 그냥 말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어떤 사유재산을 뭐 수용해서 이렇게 막 공원 조성한다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몇 년은 좋게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수용 보상금 산정해야 되고요. 뭐 수용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그리고 뭐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공원은 또 기반 시설이잖아요. 기반 시설. 도시계획 시설이 되니까 또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그다음 도시관리계에서 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뭐 시행하고 집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냥 말은 한 줄로서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2030년까지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2030년까지는 어떻게든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남북 녹지축과 동서 수경축이 만나는 서울의 지리적 중심에 있는 용산공원은 용산공원 굉장히 핫해지겠네요. 지적 중요성과 역사적인 상징성을 고려하고, 여기는 제가 사실 잘 못 가봤는데 이태원은 한 두어 번 가봤고요. 용산공원이라고 직접 올라가 보진 못했는데 괜찮을까요?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적 중요성과 역사적인 상징성을 고려하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과정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이제 5대 권역 중에 이제 도시 중심 권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도심부 정체성 강화 및 매력 증진입니다. 내사산, 한강, 청계천 등 자연환경 및 역사 문화재 주변 지역의 경관 관리를 강화하고, 복촌길, 인사동길, 대학로, 명동길, 이태원로, 삼청동길과 같이, 그래도 이제 대구 촌놈인데 여기는 다 가봤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골목골목 다 다녀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학로도 가봤고 명동길도 가봤고 이태원로는 그냥 거기 경리단길, 거기 유명한 그 연예인 동생분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가봤고요. 삼청동길 여기 가봤고, 삼청동길 뒤로 쭉 올라가면은
북악 스카이웨이 그쪽으로 나오는 데가 맞죠? 북악 스카이웨이. 촌놈인데도 그래도 많이 가봤습니다. 대학로는 여기 그 현대 건축의 거장이신 김수근 건축가님이 그 마로니에 공원 주변에 그 빨간 벽돌 건물 아시나요? 그런 건물들을 그런 관람장이나 전시장 같은 건물들을 그 김수근 건축가님이 많이 이제 설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건축 기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네, 그 마로니에 공원 주변으로 빨간 벽돌로 된 그런 전시장 같은 건물은 거의 다 이분께서 설계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동길, 네, 인사동. 네, 여기도 이제 한 두어 번 가봤고요. 네, 이런 데를, 네, 조금 약간 오래되고 약간 역사성이 있는 이런 거리들을 좀, 네, 경관도 좀 증진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지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중심 권역입니다. 중심 권역, 도심권. 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네, 도심형 특화 산업 육성입니다. 동대문, 네. 동대문은 뭐 전국 그 패션의 어떤 중심지죠. 성지죠, 성지. 종로, 귀금속, 네, 그렇고 충무로, 인쇄, 출판, 영화산업 등 네, 지역 내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네, 특정개발진흥지구,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토계획법상, 네,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용도 지역 있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지구 안에 속하는 게 이제 특정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리고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이런 지구를 지정할 때는 지역 내 산업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네, 항상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약간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 같습니다. 네, 지역 내에서 실제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이런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불평감 같은 거를 말씀을 잘 해주셔야지 계획 수립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획이 수립이 되겠죠. 그냥 탁상 행정 이것만 하면은 뭐 아무리 계획이 좋다 하더라도 여기 실질적으로 뭐 생활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면 그 무용지물이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산업 생태계 및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및 소단위 정비 방식을 적용합니다. 네, 소단위 정비 방식입니다. 대규모 개발은 이제 웬만하면 안 하겠다. 계속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자원, 집적된 도심의 판매시설, 도시명 특화 산업의 육성 등 다양한 도심의 잠재력 이것들을 융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제가 클러스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정확한 또 개념을 한번 볼게요. 그냥 이렇게 뭐 연결한다는 뜻인 거죠. 근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을. 네, 어학사전으로 볼까요? 지식평가를 봐야 되나? 네, 그냥 뭐, 요 개념을 좀 보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개념이 클러스터. 네, 간단하게 보시면,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따위를 모아놓고 이렇게 연계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따로따로 일하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 문화, 자원, 집적된 도심의 판매시설, 도시명 특화 산업의 육성 등 다양한 도심의 잠재력을 융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한데 이제 모아놓고 이제 각 기능들을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를 통하여 도심의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도심형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네, 도심권이죠. 도심권 5대 권역 중에 큰 5대 권역 중에 네, 위로는 네, 북악산이 있고
여기 인사동도 있고, 경복궁도 있고, 예, 창덕궁도 있고, 북촌도 가봤고요. 제가 그래도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용산공원 여기는 아직 못 가봤고, 남산 올라가 봤고, 동대문 알고 있고요. 종로는 그 탑골공원 그쪽으로 그 악기상, 유명한 악기상, 그 낙원상가, 네, 거기도 가봤고요. 낙원상가도 가봤고, 종로 탑골공원도 가봤고, 네, 경복궁도 가봤고, 인왕산도 못 가봤고, 네, 종묘도 대충 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교통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네, 신안산선이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고, 네, 신분당선 네, 이렇게 지나가고, 이쯤이면 압구정 이쪽 지역일까요? 압구정? 예, 그쪽인 것 같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금 줄여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안 나오니까. 이 그림이 어떤 그림 선이다 하고 이렇게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네, 아무튼 네, 이렇게 남북 녹지축 이렇게 남북 녹지축은 이렇게 지나가고, 인왕산, 북악산, 네. 얘도 교통선인 거죠? 예, 이렇게 신분당선이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나 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예, 요거 파란 선은 지금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뭐가 연결이 또 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동북권부터는 한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군이었습니다.